오늘 수업하신 거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 정확한 동작을 위한 과한 피드백 없이 무르르 진행됨. 산후의 굳은 몸을 오랜만에 풀 수 있어서 좋았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7일 중에 5일 6일을 쓰면서 평생을 쓴다 생각하니 너무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자 생각을 했고, 삼성 다니면 그래도 그 네. 사람들의 인식은 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잘 지내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삼성전자 그만둔 이후,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을 점심을 김밥만 먹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너무 제가 스스로가 되게 짠하거든요. 제가 진짜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저는 김밥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게 지금 10년 버텼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더 버텨야 돼요, 그걸. 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가 명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상담사가 되려다가 저는 정신적인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요가 수업을 저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고 해외에서 하는 그런 강의들도 듣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작은 공유 오피스. 그곳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지혜 씨가 있습니다. 그 여기 마인드 히어로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신 거예요? 네, 개인 사업자. 근데 뭐 돈이 벌리는 건 없는데 소소하게 그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명상 클래스나 요가 클래스 이런 것 때문에. 마인드 히어로즈 그 사업자 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이거를 이름 정한 이유가 진짜 많이 고민하고 막 전에도 저 사실 창업도 했었거든요. 요 명상 애플리케이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망했죠. 2019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정도 이제 받아가지고 명상 앱 만들었었는데 되게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폐업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심리 상담사가 되려고 했었고 삼성전자 퇴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신건강에 관한 일을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상담사가 되려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서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정신건강이라고 해야 돼, 정서지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30대 내내 거의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려 보이죠? 동안이신 것 같은데. 어려 보이죠? 몇 살인지 모르시죠? 30 초반. 마흔이요? 30 초반 같아요. 진짜요? 사회생활 역시 잘하시는. 네, 39인데 그러니까 30대 내내 그 공부만 계속 한 거죠. 공부하고 준비하고 뭐 창업됐다 망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 꿈은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부도 하고 조그만 거라도 뭐 요가 명상 수업도 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만들었던 이름이 흔히 말해서 정신과에서 진단 내리는 그런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건강은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오는 게 크다 보니까 그게 마치 황무지와 같은 내 마음을 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어린 시절에 개발되지 못한 내 정서적인 부분이 내가 성인 되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흘러도 이거를 이겨내면서 뭔가 도전하고 하는 게 진짜 영웅의 행보와 같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충분히 히어로즈라고 부를만하다 해서 마인드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화목하지 못했던 환경으로 인해 내면에 상처가 쌓여온 지혜 씨. 지혜 씨는 오랜 정신건강 공부를 통해 그동안에 쌓인 상처를 극복해 왔는데요. 이제 그런 자신의 경험을 명상과 요가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상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딱 가만히 앉아서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요가도 그런 물리적인 운동보다는 그래도 좀 차분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래도 막 움직여야 되고, 제가 요가를 친구한테 조금 배워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든 와중에도
내 호흡을 통해서 평안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기도 해요. 뭔가 우리가 그런 포즈를 취할 때 힘들지만 평안을 찾아가는 훈련을 통해 우리 평소에도 내 어떤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나 평정심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 요가에 이렇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증명된 명상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공유 오피스잖아요. 네. 그 여기서는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영상 편집하고 영상 기획하고 또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 작업들 같은 거. 일거리를 찾기 위해 절실하게 제안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직접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기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혜 씨. 그녀는 전문적인 코칭 스텝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라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해외에서 700만 유저를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한국에도 이번에 론칭을 하는데 너무나 제가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 20인 중에 한 명의 코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상 컨텐츠를 또 만들어서 여기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명상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제가 있죠. 그냥 명상만은 아니고 정신건강 관련한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수면이나 아니면 뭐 코칭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정신건강 전문가분들도 많이 올리시거든요. 이렇게 임상심리학자 이러신 분들. 뭐 정신과 의사분들도 계시고 여기 심리치료사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컨텐츠로 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외국은 이런 네. 정신건강 컨텐츠에 관련된 이렇게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정말 많아요. 있네요. 정말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마이너한 느낌 있잖아요. 뭐 명상이나 아직은요. 네. 약간 그런 근데 것들이. 이게 시장 규모로 봐도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시장 규모로 봐도 203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41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규모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이거 사업적으로 잘 활용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죠. 한 20년 바라보고. 아, 지금 어쨌든 한 번에 실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패죠. 뭐 엄청 큰 실패였어요. 시행착오잖아요. 이렇게 이 네. 과정들이 다 추후에 어찌됐든 네. 조금 더 그런 역량을 개인적으로도 쌓고 좀 상황이 되고 하면 다시 앱을 만들 어떤 계획이나 그런 목표가 있으세요? 그 경험 이후로 좀 바뀐 게 그때는 제가 나는 이 요가랑 명상이 너무 좋으니까 평생 그냥 이것만 하면 살아야지 그런 강사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경험이지만 한 2, 3년의 그 창업하고 폐업한 경험을 겪고 나니까 이게 그냥 강의로만 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컨텐츠들이 현재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욕심이 있어요.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명상 마인드풀니스 지도자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국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건데 그거를 좀 들으려고요. 그것도 다 유료죠. 유료죠. 여기 되게 비싸요. 거의 1,000만 원 단위? 1,000만 원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갖고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써요, 돈을.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신청 마지막 날이 되니까 너한테 장학금 코드를 줄게 이러더니 반 가격 이상으로 뚝 떨어진 그 가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하게 됐습니다. 마음 먹고. 네. 근데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 되고요. 만족해요.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목적인 거죠. 맞아요. 한국에서 자격증이 중요하니까 저는 혼자 이런 마음챙김이나 명상 공부를 몇 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상담심리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거의 고시생처럼 그냥 했거든요, 공부를. 그래도 자격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수하려는 것도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낄 거는 되게 아껴요. 왜냐면은 제가 삼성전자 그만둔 이후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을 점심을 김밥만 먹고 있거든요. 생각하면 너무 제가 스스로가 되게 짠하거든요. 근데 물론 김밥 괜찮아요. 좋은데 김밥 그만 먹고 싶어요. 제가 진짜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저는 김밥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끼고 이제 이런 데서 쓰고 이러는 거죠.
오늘은 그래도 좀 다른 거를 드시죠. 진짜요? 김밥 말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기에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지혜 씨. Then on your left eye, then on the tip of your nose, then on your right ear. And mindfulness of breath is an important one. Many of you probably know the reason for that. Remember, each time I guide the meditations, I'm doing it slightly differently. 강연에 이렇게 다 들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영어로 하니까 중간에 어려운 문법들 나올 때는 좀 찾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수월한 편이었어요, 내용이.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IT 쪽 전공이라고 하셨나요? 네, 옛날에? 산업공학과. 그럼 공대를 가셨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삼성전자에 다니신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삼성전자에 잘 일하고 계시다가 왜 혼자만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삼성전자에 갈 때는 사실 꿈이 없었죠. 그냥 꿈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랑 제 동생을 혼자 키우셨으니까 엄마도 좀 기쁘게 해드리고 면도 세워드리고 이러는 게 목적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 더 있기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일도 사실 재미없었어요. 제 적성이 안 맞았어요. 반도체 사업부 그 라인에 있는 오피스여가지고 이렇게 뭐 계속 모니터링하고 뭐 체크하고 이런 업무였는데 저는 약간 직원도 오시면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탐구하고 이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거의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가 없었고 이렇게 내 인생을 7일 중에 5일 6일을 쓰면서 평생을 쓴다 생각하니 너무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자 생각을 했고 뭘 해도 여기서 버는 것보단 더 벌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거기가 연봉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니까. 그 삼성 다니면 그래도 네. 그 사람들의 인식은 네. 많은 월급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잘 지내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 자신감이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4시에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대학생 이제 해외 연수 가서도 일을 진짜 안 한 적이 없이 계속 알바를 거의 한 20가지를 했으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어디에 가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런 자신감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 몇 살 때 그 입사하시고 몇 살 때 제가 퇴사한 거죠? 26대 입사해가지고 29대 퇴사했어요. 그때 생각이 더 있으면 내가 퇴사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적응해서 더 있으면 퇴사 못하겠다. 이때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그때 나왔고 10년 지났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혼자서 이렇게 잘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퇴사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월급 그렇게 많이 받다가 혼자서 하면 불안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월 100도 못 벌고 막 그랬어요. 막 창업했을 때는 100이 뭐야? 그 돈 어차피 창업에 다 써야 되니까 거의 마이너스죠, 뭐 마이너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버텨야 되잖아요, 사실은. 잘 될 때까지. 맞아요. 그게 지금 10년 버텼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더 버텨야 돼요, 그걸. 대기업 월급 따박따박 찍히는 거 보다가 네. 불안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적응이 안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어머니가 일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 아마 삼성 다니고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연봉이 좀 많이 올랐을 테니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제가 막 부양할 가족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제 한 몸만 건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다. 늘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지혜 씨.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로 요가의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을 접목시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카드 찍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좀 멋있는데요? 아, 여기구나. 네. 영상을 좀 활용해서 하려고. 오늘 컨셉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무한한 자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 안에도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미지에 나가 있고 또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의미에서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명상의 조합이잖아요. 네. 명상은 명상 따로 하고 요가는 요가 따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빔 프로젝트 크게 띄워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 그렇죠.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해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냥 영상만 트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요가 자세도 짜고 명상도 스토리를 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홍보가 잘 되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홍보가 좀 많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 많이 짜보겠습니다.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아 보이는 지혜 씨. 창대한 미래를 위해서 미흡한 오늘을 걸음 삼아 봅니다. 밥그릇은 뭐예요? 밥그릇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육회비빔밥 그릇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 용도가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바퀴. 아, 저도 여기서 뭐 식사라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매사에 밝고 유쾌한 모습은 잠깐 숨겨두고서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혜 씨. 가만히 앉아서 나의 호흡을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내 몸통의 감각으로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가슴을 좀 접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드실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고개를 들어서 우리 배꼽 쪽을 바라보시면서 한 손 한 손 바닥을 밀어내면서 느리게 등을 천천히 끄내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돌아와 왼손이 왼발 바깥쪽으로 갈 거예요.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클래스? 요가는 저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 물소리도 들으면서 약간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 되게 좋아하신 것 같던데요.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인 분들이 모두 되게 바쁘잖아요. 다 바쁘고 이제 되게 경직된 삶을 많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수업을 꼭 이렇게 기획해서 진행하고 싶어요.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수업하신 거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업 만족하신다고. 정확한 동작을 위한 과한 피드백 없이 무르르듯 진행됨. 산후에 굳은 몸을 오랜만에 풀 수 있어서 좋았대요. 감사합니다.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잘 없는 거를 얘기하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요가 코치, 명상 코치 이걸 두 개 이제 같이 접목해가지고 네. 뭔가 좀 여러 가지로 해보고 싶은 게 많으시잖아요. 네. 뭐 목표나 꿈이 있으세요? 굉장히 긴장감이 많고 경직돼 있는 현대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웰니스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발전된다면 그런 웰니스와 정신건강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진짜 제가 옛날부터 진짜 간절히 바랬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원의 화성인궁이라고 유네스코 지정 유산인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국악을 틀어놓고 수원 시민을 위한 요가, 명상, 웰니스 프로그램을 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원시에 뭔가 제안도 넣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도 꼭 오세요.